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소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이성 혼숙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에 대한 이성 혼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성 혼숙 금지는 일단은 남성과 여성인 경우죠. 이제 동성끼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혼숙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이제 2명 이상인데 그 중에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간에 남성, 여성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 혼성이 일단 전제가 혼성이 돼야 되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있다면 그는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의 위반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남자 여자 보통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오면 일단 혼성이잖아요. 일단은 혼성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니까 혼숙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성 혼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또는 전부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외관적인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의심이 든다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분증이라든가 신분증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확인하는 절차는 연령, 결국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상황상 할 만큼 다 했는지, 이런 거에 이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 혼숙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면 여기에 입수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연령 확인 의무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주민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 그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을 해야 되고, 연령 확인 의무를 다 했느냐, 이런 것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예 연령 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아무리 육안으로 봐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출입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고 외관상 판단한 것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든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통해서 연령,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이성 혼숙 금지는 그 그룹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이제 청소년이기만 하면 이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이성임 혼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숙하러 온 거죠. 혼숙 금지를 위반해서,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통한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허용한 사람, 영업주이든 또는 직원이든 상관없이 그 위반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벌금형은 전과 기록입니다. 일단 전과 기록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 판사가 얼굴도 안 보고 서류만 검토해서 땅땅땅 벌금을 이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검찰에서 그 벌금을 납부해라 라고 해서 납부 통지를 하고, 그 벌금을 이제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게 되면 보통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이제 사건을 이제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거를 넘길까 말까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거를
뭐 혐의가 없거나 무혐의거나 이것은 아니고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 사안을 여러 가지 당시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 등등의 그 정황을 고려할 때 경미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이 굳이 재판에 넘겨서 뭐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재판에 넘기지 않아 버리면 유예를 해버리면 이게 기소유예 처분인데요. 기소를 하는 공소 제기를 하는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분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혐의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혐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벌금 당연히 재판에 안 넘겨지기 때문에 벌금 없고요. 그다음에 기소유예 처분 이제 이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가 있는데 2분의 1까지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을 전제로 해서는 이제 벌금형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와 전혀 관계없이 관할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혼숙 금지의 경우에는 다른 그 일반적인 그 법규 위반과 다르게 물론 이제 그 과징금 처분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과징금으로도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건지 과징금 처분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판단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이 그 행정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업주한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래요? 아니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주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영업정지를 받겠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이제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서. 근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원래는 2개월이었던 건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제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 이거는 이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물론 무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업주가 뭐 영업정지 2개월 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 고민을 하는 고려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과징금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알면은 아무래도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이 과징금은 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데요. 영업정지 여기서는 이제 규정이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은 60일이죠. 기준이. 그리고 과징금액은 뭐냐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인데 연간 매출액은 언제 거냐면 오늘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처분일이 속한 연도 처분일이 속했다 하면은 그 처분일이 속한 연도에 바로 그 전년도 작년도에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뭐 6개월 신규라든가 이렇게 휴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1년간 총 매출이 이제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낸다는 얘기죠. 환산해가지고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징금액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전년도 총 매출액입니다. 이제 순수한 소득이 아니고 총 매출액이 만약에 2등급에 만약에 이 범위에 있다.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4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정지 1일당 4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은 41,000원 곱하기 30일이니까요. 30일. 그러니까 30 하면 되고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다 그러면 41,000원 곱하기 60 하면은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 산출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사장님 내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할지 이제 그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지 하나의 요소로 이제 그 기준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얼굴도 안 보고 형을 선고하는 약식 명령 서류만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는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 7일 이내에 정시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 출석해 가지고 판사 얼굴 보고 검사 얼굴 봐서 그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고요. 예, 감경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분립변경금지 원칙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나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항소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 제도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벌금형에 관계된 겁니다. 형사 처벌에 관계된 거.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이제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의 요지는 나한테 한 그 행정처분이 나한테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점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그 처분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감경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그 결과, 그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그 영업정지다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거를 정지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것이 정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정지가 되냐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가 돼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개월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정지 1개월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통해서 여기에 나한테 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행위자가 종업원이든 뭐 사장님이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가지고 벌금이라든가 형사처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도 2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그게 가장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거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신청 별개로, 전혀 별개로 이렇게 신청을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숙박업소에 그 청소년 그 이성 혼숙 금지 위반을 했을 때 받는 법적 불이익과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에 대해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